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원 코인 규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 크립토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유튜버분들이 기사가 뜨고 별거 아니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좀 하는 걸 봤는데 사실은 엄청 별거거든요. 이거를 저희는 리스크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다른 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다고 뭐 크립토 산업이 없어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회를 돌릴 때도 왜 희망회를 돌려야 되는지 로직이 있어야 되고 그 로직에 뭔가 조금 어긋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기사가 떴어요. 가상자산 거래소 90% 거래되나 금융위에서 증권원 코인 규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뜨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윤 정부 국정과제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활성화가 결국 뭐냐면 이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모든 게 그레이 존이었기 때문에 산업을 뭔가 발전시키거나 할 때 그 자체가 리스크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이겠다는 거지. 막 아무 코인들이나 다 상장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좋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언급이 있었다. 금융위에서 증권형 코인 규제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금융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제가 그래서 업비트에 있는 그 코인들을 봤는데 원화 거래소에만 지금 원화로만 BTC 말고 원화로만 113개의 코인이 거래를 되고 있어요. 상당히 큰 양이고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업비트가 처음 생겼을 때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공격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다른 기존에 있는 거래소들을 다 뛰어넘고 1등 거래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소들의 코인들이 있는데 이게 증권형 코인으로 묶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위험이 있어요. 거래가 되는 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미국하고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SEC 의장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이분이 사실 SEC 의장이잖아요. 이 의장은 원래 SEC 의장 하기 전에 뭘 했냐면 MIT에서 그 암호화폐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전문가란 얘기입니다. 이런 미국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절대 놔줄 생각이 없다는 걸 이런 것들에서 다 흔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 게리 겐슬러가 엄청나게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얘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알트코인들은 모두 다 증권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내가 기꺼이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규제안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가이드가 나왔는데 그것도 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나온 거지 그게 알트코인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의 뷰를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트코인만큼도 게리 겐슬러는 상품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자체는 상품이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현물 ETF 승인은 그런 트레이딩 관련돼서 연관이 더 많은 거거든요. 비트코인 상품인 건 오케이. 근데 과연 이게 트레이딩 될 때 문제가 없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게리 겐슬러는 사기와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속 연기 또는 거부해왔다라고 하잖아요. 7월 6일날 원래 7월 6일날 그레이스케일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ETF가 승인이 날 거다라 그러면서 막 여기서 붐업을 일부러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발표가 났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현물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ETF를 신청 거부했어요. 이거 결국 ETF 현물 ETF는 승인이 날 건데 지금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은 이 트레이딩 관련돼서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ETF가 승인이 거부가 났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는 상품이 맞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할 때는 아직 트레이딩하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기 때문에 현물 ETF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현물 ETF를 승인을 하려고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겠죠. 그럼 그 뒤에 언젠가는 저도 당연히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 ETF가 됐고 또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물 ETF를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런 것들이 설이 걷고 이 트레이딩이나
이 전통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아직은 규제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뷰가 지금 미국의 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권형이 아닌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건 자기가 봤을 땐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미국의 뷰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증권형이 된다고 쳤을 때 과연 증권형이 아닌 것들로 분류되는 거는 몇 개나 살아남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고민을 왜 해야 되냐면 일본을 보면 이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규제, 대한민국에 있는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거의 무조건 일본에서 오게 돼 있어요. 특히 이런 암호화폐, 아직은 규제가 설익은 지역에서는 특히나 더 한국에 있는 규제 기관들은 먼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규제를 만들면 리스크가 있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를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꼭 암호화폐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정부 정책을 보면 그냥 지금도 일본에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4개 말고 다 통폐합이 됐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것들을 더 빡세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일종 금융상품 거래업자로 등록을 시켰어요.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체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4개만 계좌 가지고 있는 4개만 이제 열어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일종 금융상품 거래업자로 등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트플라이어가 일본에서 1위 거래업체인데 이게 등록이 됐다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본은 지금 어떤 규제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진행하려고 했던 암호화폐 과세 있죠. 20% 과세하는 거 이거 일본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런 비트플라이어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이 왜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일본이 허가형으로 그 코인을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수 있다는 로직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그 정부 기관이 일본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증권형인 코인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 루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들이 잘 모르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증권형으로 박아놓은 것들만 관리를 하겠다. 나머지들은 안 된다. 그러면 관리도 쉽고 그것 이외에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은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간다라는 뷰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일본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국도 거의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크립토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뭔가 막 혁신의 그런 아이콘처럼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간 이 암호화폐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이런 것들이 제도권의 그 정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지기 위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커진 시장이긴 하지만 이 이후에 기관과 정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규제들이 지금처럼 막 우후죽순이 아니라 정리되어 있는 규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일본 룰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비트플라이어에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이 코인들이거든요. 제가 이걸 가져와 봤는데 보세요. 한국에는 113개가 있는데 일본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만 봐도 20개가 안 되잖아요. 이만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20개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서 단순 산술적으로 90개가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90개가 증권형으로 묶일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거래 정지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스탠스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스크를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해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데이터나 지금 레가시를 무시하고 저희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다 리스크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SEC가 현물 ETF 승인 안 하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현물 ETF가 돈을 많이 끌어모을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관들이 정부기관이나 규제기관들이 이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탈중앙화 정신과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엄연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탈중앙화인데 이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중앙화되어 있는 정부기관의 규제를 받냐 이거는 비트코인의 그런 탈중앙화성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 그냥 상품으로서 혹은 증권으로서의 그냥 거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리시켜야 되고 저희가 또 이런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걸 봐야 되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우리는 해칭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크립토 산업 전체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이 안에서 새로운 성장을 할 거고 더 크게 발전할 거다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혼란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런 것들 잘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위에 보면 이렇게 되면은 증권신고서 뭐 제출,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등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룰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코인들이 많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되거나 유의 종목으로 갈 거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일단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김치코인을 트레이딩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를 사고 팔아라에 대한 그런 가치 판단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스탠스가 점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김치코인을 들고 있다라는 분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고 해칭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국 거래소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는 분명히 트레이딩 되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저희가 한국에만 있지 말고 해외 거래소도 대응을 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덱스거든요.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인데 김치코인은 덱스에 못 가요. 뭐 덱스에 갈 수 있는데 유니스왑 이런 데들 다 ERC를 받아주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유동성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레이어 1들 이런 것들은 덱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덱스에 대한 그 인사이트도 늘리셔야 돼요. 크립토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근데 제가 이제 차차 영상을 통해서 실제 크립토로 거래소 이후에, 거래소 너머의 크립토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영상을 좀 찍어 드릴 거고, 또 해외 거래소에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해외 거래소에 입금 출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대응 해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 왔기 때문에 이런 그 리스크를 저희가 테이킹하고 들어왔잖아요. 얼리 스테이지고 산업이 이제 시작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100배, 200배를 상승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장이에요. 반대로 지금 하락장처럼 또 뭐 10배, 20배 하락할 수 있는 코인들이 충분히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해칭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 기사나 레가시에서 금융 그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규제가 올지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문제가 없을 거다, 우리는 크립토 전사고 뭐 탈중앙화 전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해칭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그걸 당하는 거랑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다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다가 그걸 듣다가 당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